롤스로이스, 페라리, KB금융, 포스코건설 같은 대기업들이 난리입니다. 꿀벌 때문에요. 기업들이 꿀벌을 보호하자고 나섰습니다. 꿀벌이 살도록 나무랑 꽃도 심겠다고 하고 이곳에서 채집한 꿀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이 되었고 급기야는 2018년 5월 20일부터는 UN이 지정한 월드 비 데이, 세계 벌의 날까지 생겼습니다. 바로 이 꿀벌을 주인공으로 오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울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꿀벌의 질병을 조사하고 꿀벌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관련 전문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할 소울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려라 하니의 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쨍하고 했들날 짱입니다. 꿀벌 전문가가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보건환경 축산 관련 연구 업무를 하며 국내외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국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미국 숙련도 운영기관, 그리고 영국 환경식품농림부로부터 보건환경, 동물위생 분야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전문가 모셔봐야죠. 원상민 주무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원상민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꿀벌을 가까운 곳에서 보는 분을 만나게 됐네요. 우리 울산의 양봉농가가 얼마나 있나요? 네, 울산은 지금 한 480여 농가 정도 양봉농가가 있고요. 봉군으로 따지면 한 29,000 봉군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와, 네. 엄청나네요. 480농가 생각보다 되게 생각보다,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예,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전국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겠지만은 울산은 아무래도 이제 울주군이라는 이제 농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높은 편이죠. 네. 그러면 지무관님께서는 이렇게 꿀벌 질병 관련 유전자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생소한 검사법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도 PCR 검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했죠. 그 PCR 검사를 꿀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는 코를 찌르잖아요. 그 꿀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으니까 이제 꿀벌에 코를 찌르거나 이렇게는 못하고 이제 꿀벌의 이제 체액을 이제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주로 나온 병원체는 어떤 거였나요? 최근에 한 2010년도에 이제 당충봉화 부패병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울산에서도 이제 토종벌이 많이 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해보니까 주로 19년도, 20년도에는 날개불구병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원충으로는 노제마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백묵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어요. 네. 질병이 외상으로 좀 종류가 많이 있네요. 예, 꿀벌 질병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검사하는 건 한 15종 정도를 검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 또는 원충, 기생충 해가지고 총 한 15가지 이상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꿀벌은 진짜 너무너무 작잖아요. 네.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희가 다시 좀 얘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보통 이제 꿀벌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은 꿀벌이 죽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활동이 떨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는 애벌레가 죽기도 하는데 그 죽은 개체들을 저희가 채취해가지고 이제 갈죠. 예. 갈아요? 예, 아주 부드럽게 갈아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관련 질병들에 대한 유전자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나오면 이 질병, 또 다른 유전자가 나오면 이 질병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데요. 네. 가루로 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가루를 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체액 같은 거를 저희가
추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너무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잔인한가요? 아니,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라서. 어. 네. 아까 꿀벌이- 책이라고 하셔서 그냥 그걸 어떻게 따로 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아서 네, 꿀벌이 되게 작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네, 너무 작아서 뭐 어떤 주사기나 이런 걸로 뽑을 수는 없고 통째로 이렇게 갈아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제 바이러스 질병이 검출이 되면은 보통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백신이 개발돼 있죠, 그죠? 네. 근데 꿀벌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질병에 백신이 개발돼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파가 빨리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질병이 검출이 되면 보통 꿀벌의 소비라고 하거든요. 소비를 태워서 없애버려요. 다른 벌들한테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래서 태워버리고 세균성 질병이나 뭐 원충 이런 질병이 검출이 되면은 항생제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친환경 제재를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하죠. 그렇군요. 항생제 치료로 가능하네요, 꿀벌도. 예,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주사로 주나요? 아니면은 항생제 치료는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훈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소비에 이렇게 뿌려서 아니면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종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약물을 담아가지고 걔네들이 먹이를 먹어야 같이. 되니까 물을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럴 때 같이 이제 흡수가 되도록. 물을 마실 때. 네. 편식하는 애들은 그 치료가 안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 꿀벌도 살려고 그러면 먹어야 되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그 혹시 이 꿀벌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혹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또는 뭐 이런 황당했던 그런 일들 혹시 있으실까요? 뭐 힘들고 황당한 경우라면은 뭐 저희가 이제 항상 농가에 출장을 갈 때는 방충봉이나 이런 걸 입어요. 그런데 곤충이 사람 말을 듣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옷소매를 여미고 해도 이렇게 음. 파고들어서 쏘일 수가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와서. 쏘이게 되면은 이제 얼굴도 붓고 뭐 손도 붓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네, 저도 쏘여본 적 있는데 네. 진짜 엄청 많이 붓고 막 두통도 있었거든요. 예. 뭐 큰 말벌 같은 경우에는 쏘이게 되면은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꿀벌은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고 네. 쏘이게 되면 좀 부으면은 이제 약을 먹고 이제 가라앉히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대신 이제 뭐 가려움증이나 그다음에 열감이 엄청 심해서 조금 괴롭기는 해요. 힘드시겠다. 저는 그 벌에 쏘이면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네. 주무관님은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보통 가는 양봉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주로 이제 아픈 벌들이 있는 곳을 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벌을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벌이 아파서 이 소비를 없애야 되고 이 봉군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당장 이제 경제적으로 네.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꿀을 채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사실 그러시군요.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양봉 농가에 가서 직접 꿀은 사 드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직접 사 먹진 않고 그 꿀을 채집해가지고 소비에 벌들이 모아놓잖아요. 그럼 그 꿀을 바로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꿀을 또 짜내야 되기 때문에 짜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포장을 한다거나 해서 판매가 되는 거라서 바로 먹거나 저희가 사진 않아요 거기서. 네. 그러시군요. 네. 좋은 거 많이 드시는 줄 알고 좀 착각했네요.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요즘 기후 위기가 좀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온난화 때문에 꿀벌을 이제 벌이 이제 꿀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그 예전에는 그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시기가 이게 뭐 이렇게 간격이 있어서 이 채집하시는 분들이 뭐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채집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온난화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거의 온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혹시 없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검사하는 건 질병 검사라서 아하. 그거는 이제 사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가 갑자기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꿀을 채취하는 시기가 조금 빨라지는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꿀을 이렇게 채취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짰는데 지금은 갑자기 또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시는 분들이 이제 정보를 빨리 듣고 아. 개화가 되는 곳을 빨리 찾아가셔야 아. 되더라고 보니까 아. 예전에는 딱딱 포인트들이 있어서 네. 네. 이 시기에는 요 지역, 이 시기에는 요 지역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개화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보람 있었던 일은 또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질병이 발생을 하고 나면은 그 소비라든가 아니면 그 양봉장을 깨끗이 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소비를 그대로 그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똑같은 질병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 소비를 없애고 그리고 주변을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깨끗한 소비로 그 다음 해에 다시 양봉을 시작하셨을 때는 그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요. 좀 보람 있는 거는 그걸 미리 발견해서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생계를 꾸려 가실 수가 있는 걸 보면은 좀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그렇군요. 청소가 참 필요하네요. 대청소가.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꿀벌 관련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계획은 뭐 계속 일단 그 꿀벌 질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죽은 애들도 있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도 있어요. 그걸 그렇죠. 저항성 품종이라 그러는데 저항성 품종들이 요즘에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포를 하는지도 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질병 검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기에 검사해서 임상 증상을 보이는 것들, 아픈 애들을 빨리 없애는 게 건강한 벌들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신고를 받으면 빨리 검사를 하고 빨리 결과 조치를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저희 목표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질병 의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봉협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울산에서 벌을 기르시는 분들은 누구나 의뢰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벌이 활동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꿀 채집 채밀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아파 보인다고 하면 이제 관할 구군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요. 꿀벌 검사를 의뢰를 하면은 구군에서 저희 시험소로 다시 검사 의뢰가 오고 그럼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이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이 꿀벌도 좀 지원도 많이 있고 제대로 질병을 검사를 해서 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상민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꿀벌을 지구상에서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될 5가지 종류, 꿀벌, 플랑크톤, 박쥐, 균류, 영장류 가운데 1위로 선정했습니다. 꿀과 젖이 넘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을 위해 기원전 200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살아온 작지만 소중한 꿀벌이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돌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뭉치엄윤미, 환희 김문아, 무디 이영원, 김형석, 저는 짱 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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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